2020년 4월 30일 목요일 경제신문 읽는 여대생 시작합니다. 1. 일상 속 드론 시대 개막. 드론법 시행 통해 전방위 육성. 그동안 드론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특별 가망 증명, 비행허가, 시험 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특별 비행승인과 전파법 적합성 평가 등의 규제로 도심 내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도심 드론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 규제 특구인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물류 배송, 치안 환경 관리, 나아가 드론 교통까지 다양한 드론 활용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향후 다양한 드론 산업 지원 정책들과 결합하여 드론 특화 도시를 구축함으로써 일상 속 드론 활용 시대의 개막을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2. 당근마켓 11번가 꺾고 쇼핑앱 2위. 쿠팡만 남았다. 국내 중고거래 앱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당근마켓이 11번가, 위메프, 지마켓 등 쟁쟁한 커머스 앱들을 제치고 전체 쇼핑앱 카테고리 1위 쿠팡 뒤를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중고거래 앱의 주요 사용자층은 3040세대며 전 세대에서 여성 사용자 비율이 남성 사용자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부 앱을 살펴보면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의 사용자 성비는 반반으로 거의 비슷한 반면 당근마켓은 여성 비율이 60.4%, 옥션 중고장터는 남성 비율 63.1%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세대에 따라 선호하는 중고거래 앱이 달라 눈길을 끕니다. 번개장터는 1020세대 사용자 비율이 37.8%에 달해 타 경쟁 앱 대비 상대적으로 밀레니얼 세대의 선호가 높았습니다. 옥션 중고장터와 헬로마켓은 40대 비율이 각각 39.2%, 30%로 가장 높았습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는 3040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빚내 주식하는 개미들 늘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 9조 원 육박. 개인 투자자들의 빚을 내 주식을 사들인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다시 9조 원 선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6조 원대까지 밀렸다가 코스피가 상승세로 돌아서자 신용융자 잔고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도 44조 원 수준을 보이며 계속 고공행진 중입니다. 4. 제네시스 G80 걸작 만들고 굿바이. 디자인 거장의 작별. 현대차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 루크 동커불케 현대 기아차 디자인 총괄 부사장이 지난 29일 사임했습니다. 동커불케 부사장은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 최고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어 업계에선 대체 왜라는 궁금증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우디, 폴크스바겐 슈퍼카 람보르기니, 벤틀리의 수석 디자이너로 활약한 그는 2015년 11월 현대차 디자인 센터장으로 영입됐습니다. 현대차는 그의 출범시킨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를 성공시키기 위해 그를 벤틀리에서 전격 스카우트했습니다. 한 차종의 완전 변경 모델이 나오기까지 통상 4에서 5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나오는 현대차와 제네시스의 신차들이 바로 동커볼케의 작품입니다. 최근 출시된 신형 소나타, 신형 그랜저, 신형 아반떼 등 모두 현대차 디자인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현대차가 밝힌 그의 공식 사임 이유는 일신상의 이유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그는 이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회사 측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벨기에 출신인 그는 가족들은 독일에 두고 한국에 혼자 거주하며 일에 집중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카카오페이, 일본 페이페이 연계. 해외 결제처 확대 박차. 카카오페이가 일본 대표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페이와 연계하며 해외 결제처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30일 IT업계에 따르면 이달 27일부터 일본 페이페이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 결제 연동이 시작됐습니다. 국내 카카오페이 가입자는 선불 충전한 카카오페이 머니로 일본 페이페이 가맹점에서 간편 결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거대한 내수 시장 규모에도 아직 현금 결제 비중이 높아 향후 간편 결제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큰 곳으로 꼽힙니다. 6. 삼성전자 1분기 미국 생활가전 시장서 1위. 4월 30일 시장조사 업체 트랙라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4분기 미국 생활가전 시장 브랜드별 점유율에서 전년 동기 대비 1%포인트 높은 20.9%를 차지했습니다. 16분기 연속 1위입니다.
품목별로는 삼성전자가 꾸준히 강세를 보이는 냉장고와 세탁기, 건조기 등 주요 가전제품이 나란히 1, 4분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냉장고는 1, 4분기 25.2%의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7. 삼성이 키우는 시스템 반도체 4조 5천억 최대 매출. 삼성전자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올해 1분기 4조 5천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의 서버 및 PC용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데다 고급형 스마트폰 신작 출시 효과로 전체 영업이익 6조 원대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영향에 본격 들어가는 2분기 실적은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8. 삼성 하반기 초고화소 이미지 센서로 손이 추격.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 1억 5천만 화소 이상의 이미지 센서를 내놓으며 업계 1위인 소니 추격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미 2억 5천만 화소 이상 제품의 개발에 착수하는 등 기술로 소니를 압박하는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삼성전자에게 이미지 센서는 놓칠 수 없는 사업인 만큼 코로나19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에도 투자와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9. 이통 3사 블록체인 모바일 신분증 이니셜 랩스토어의 등장. 국내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 주요 은행들이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이니셜이 애플리케이션 장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를 통해 이니셜 앱을 내려받은 뒤 서비스를 사용해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NH농협은행 임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사원증이 개념증명 형태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10. 일본, 한국의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대비 두 자릿수 보복 옵션 준비.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자국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신속하게 대항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산케이 신문이 3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징용소송 피고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대비해 한국 측 자산 압류와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등의 두 자릿수의 보복 옵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일 외교 소식통은 한국 법원이 압류 중인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에 대해 언제 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산케이는 전했습니다. 현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부는 일본제철, 대전지방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자산을 각각 압류 중입니다. 11. 미국 무역대표부 지재권 감시대상국서 12년 연속 한국 제외.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현지 시간 29일 발표한 2020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됐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매년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평가해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그룹별로 분류해 발표하는 것입니다.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등으로 분류하며 우선협상대상국에 대해선 무역보복 조치가 가능합니다. 12. 승객 감소 버스와 택시, 차량 1년 늘린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승객이 감소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버스와 택시에 대해 차량, 즉 운행 연한을 1년 연장하고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불선입에 따라 버스는 2025억 원, 택시는 160억 원의 차량 교체 비용 부담이 1년간 유예되는 효과가 있을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승객 감소로 운행 중단에 들어간 시내 시외버스에 대해 차량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고 전체 시내 시외버스 보험료 납부는 최대 3개월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13. 보험사 숨통. 해외 투자 한도 50%로 높여.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어 보험회사에 대해 외화자산 운용 자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종전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외화자산 투자 한도를 일반 개정은 30%, 특별 개정은 20%로 규제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일반 특별 개정 모두 50%로 완화했습니다. 보험회사에 대해 자산 운용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보험업계 수건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보험회사가 국외 장기채권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14. 인터넷은행법 진통 끝 국회 통과. K뱅크 기사회생.
지난달 한 차례 부결됐던 인터넷 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무려 30분 넘는 찬반 토론이 이어진 끝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가까스로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 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대주주 승인을 위한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요건은 불공정 거래 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의 금지 규정 위반으로 한정했습니다. 특히 4년 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KT가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인 K뱅크의 최대 주주로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리며 최대 수혜자로 떠올랐습니다. 15. 마이너스 성장에도 미국 증시 급등. 렘데시비르 기대 효과.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에 대한 기대 효과가 마이너스 성장을 이겼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2.21% 뛴 24,633.86을 기록했습니다. 소비 지출 급감, 기업 투자 부진의 수출입 대폭 감소 등 전반적 경제 지표가 크게 악화했습니다. 하지만 예견된 부진인 만큼 시장이 받은 충격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도리어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점이 투자 심리를 이끌었습니다. 렘데시비르의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인정받으면 글로벌 경제가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길리어드 주가도 5.7%가량 올랐습니다. 16.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리 동결. 코로나 극복 때까지 제로금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현지 시간 29일 미국의 기준금리 격인 연방기금금리를 현행 0.00에서 0.25%로 동결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때까지 현행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연방준비제도는 지난달 15일 기준금리를 기존 1.00에서 1.25%에서 0.00에서 0.25%로 1%포인트 인하하며 제로금리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17. 중국 세계 최초 디지털 화폐 도입 초읽기. 중국이 세계 최초로 디지털 화폐 도입을 준비 중인 가운데 오는 5월 1일부터 장쑤성 수저우, 광둥성 선전, 쓰촨성 청두, 허베이성 슝안지구 등 4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합니다. CCTV를 비롯한 중국 언론은 인민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일명 CBDC 사업을 공식화했고 이 사업 설명회에 스타벅스와 맥도널드, 서브웨이 등 미국 기업도 참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BDC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의 줄임말로 중앙은행이 정부의 허가하에 발행하는 디지털 법정 화폐라는 뜻입니다. 기업이 개발한 가상 암호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할 권한을 독점적으로 갖습니다. 18. 기업은행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소진. 보릿고개 온다.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상 1차 긴급대출 물량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긴급대출이 예정돼 있지만 신청이 5월 중순 이후부터 진행돼 소상공인 대출 지원에 약 열흘간의 공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은행에 이어 저신용자 대상의 소진공 상품도 5월 초 마감될 예정입니다. 금융권에서는 5월 4일에서 6일 사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9. 숙박시설 등의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앞으로 숙박시설, 일반 주택 등에서 도시가스, LP가스 등 가스보일러를 신규 설치할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 제조업체 등은 가스보일러를 판매할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포함해 팔아야 합니다.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숙박시설들도 내년 8월 4일까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별도 설치해야 합니다. 20. LG전자 CJ푸드빌 빕스 매장에 LG클로의 셰프봇 추가 도입. LG전자가 CJ푸드빌이 운영하는 패밀리 레스토랑 빕스의 음식을 만드는 LG클로의 셰프봇을 확대 적용합니다. 앞서 지난해 말 빕스 1호점인 등촌점에 클로의 셰프봇을 처음 선보였습니다. LG전자와 CJ푸드빌은 레스토랑에서 위험하거나 단순하고 반복적인 조리는 클로의 로봇이 맡고 직원들은 고객에게 좀 더 가치 있는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로봇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클로이 셰프봇 외에 자율주행하며 음식을 나르는 LG 클로이 서브봇도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